안녕하세요. 자유정의진리 5강 시각과 인식 발표를 맡은 오조, 강유빈, 김동현, 이보민, 엄영준, 차민영입니다. 저희 조는 오류의 현대적 해석을 주제로 오류가 현대에는 어떻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는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인식과 의도적 오류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 의도적 오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의도적 오류가 추가에 대해 설명한 다음 의도적 배제, 의도적 오류에서의 변화를 이어 설명한 후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식의 형성과 오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은 시각을 주된 감각으로 이용해 사물을 탐색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동영상에서 나왔듯이 본다는 것은 인식과 창조의 과정을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에 시각이 문화와 개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본다는 과정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활동 중 하나가 오류의 수정입니다. 오류를 최적화를 위해 없애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 인류는 오류와 수정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은 오류를 인식의 재발견의 도구로 사용하는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람들은 오류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정확한 인식으로 나아가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의도적 오류를 활용한 과학적 모델링 방법을 예시로 하였으나 저희 조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의도적 오류를 활용해 재해석함으로써 사고를 넓힌 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작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도적 오류를 잘 활용한 사람 중 하나로 피카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현실로 볼 때의 느낌을 표현한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옆 얼굴이라 코가 절반만 나왔지만 코의 특징을 전부 담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앞 얼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아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평범한 사진에서는 볼 수 없는 다른 단면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다면 오류는 인식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물을 재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 면만 볼 수 있는 사진에서 인물의 다양한 면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오류는 인식을 확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입체주의의 거장으로 유명한 피카소는 평면에서 입체의 여러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 오류를 활용했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피카소가 1937년에 그린 우는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처음 이 그림을 보면 대부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괴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오류처럼 보이는 이 방식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제목과 그림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그림 속 여인은 울고 있습니다. 피카소는 이 여인의 슬픔을 강조하기 위해 여인의 정면과 측면을 결합한 입체주의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이지만 피카소는 의도적 오류를 이용하여 그림의 감정을 심화하였고 미술사의 입체파라는 새로운 개념과 장르를 개척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본격적으로 의도적 오류의 사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도적 오류의 추가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생명과학부의 차민영입니다. 의도적 오류의 추가는 수학 분야에서 잘 나타나기 때문에 수학을 중심으로 의도적 오류의 추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학의 수체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 2, 3 같은 기본적인 숫자인 자연수가 있고 보다 큰 범위의 유리수에는 음수, 분수 등의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이나 자연상수 2 같은 무리수도 있고 이 유리수와 무리수는 모두 실수라는 범위에 속합니다. 실수는 사칙 연산이나 대소 비교가 가능하며 연산 법칙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실수의 특성상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x제곱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에 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수학자 라파엘 본벨리가 실수로 나타낼 수 없는 2차 방정식의 근을 나타내기 위하여 수의 개념을 확장하여 허수라는 개념을 창안하였습니다.
아까 말한 실수의 범위에서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없었지만 허수라는 개념을 만들어 이 방정식의 해를 i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즉, 제곱하면 항상 양수가 나온다는 수학의 기본 수 체계와 맞지 않는데도 이러한 수를 만들었다는 것은 의도적 오류의 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오일러와 가우스에 의해 널리 알려졌고, 이러한 허수의 개념을 카스파르, 베셀 등 여러 학자들이 현실 세계에 맞는 복소평면이라는 기하학적 모델을 창안하였습니다. 잠시 복소평면에 대해 설명하자면, 복소수는 a 더하기 bi의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이때 실수 부분인 a를 실수축에 놓고 허수 부분인 b를 실수축의 수직에 놓인 허수축에 놓는 평면을 복소평면이라고 합니다. 이 평면에 따르면 i라는 것은 실수축에서 90도만큼 회전하는 것을 뜻하는데, 따라서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소평면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오일러 공식이나 테일러 급수, 리만 제타 함수 등 여러 공식의 복소평면에서 해석을 하는 복소 해석학과 수의 성질을 대상으로 하는 정수론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외에도 오류의 추가의 예시로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있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의 평행이성 공리를 부정하여 평행이성 공리가 성립하지 않는 공간을 다루는 기하학으로 유클리드 기하학 체계에 맞지 않는 오류의 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학문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3차원 공간과는 달리 구 위에서의 기하학이나 휘어진 공면을 다루는 기하학입니다.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보다 작거나 클 수 있고, 평행선은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수없이 많이 존재하기도 하는 등 우리의 상식을 뒤흔들어 놓는 체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관념에서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었고, 현재 미시공간과 극대공간을 해석하는 이론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칸트는 앞서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선언적인 유클리드 기하학은 경험적인 관념보다 우월하다고 했지만, 이를 창시한 로바첵스키에 의하면 인식은 지각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며 의식에 선천적으로 부여된 무엇인가의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오류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수학의 논리체계를 다지는 수학기초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종합하자면 오류의 추가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인식하고 그 추가된 오류를 현실 세계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고 그 과정에서 오류를 통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오류라는 것이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닌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고 우리의 인식체계를 확장시켜 주는데 공헌을 하며, 로바첵스키가 말했듯 우리의 인식은 지각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며 선언적인 무엇인가의 작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오류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안녕하세요. 그 다음으로 의도적 배제에 따른 오류와 경제학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자유전공학부 김동현입니다. 경제학이란 시장의 복잡한 경제활동에서 규칙성을 발견하여 경제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고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학은 매우 거시적이고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다른 외적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분석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분석의 범위가 상당한 만큼 경제학자마다 분석의 대상과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주목하거나 과감히 배제해버리는 부분은 각각 다릅니다. 먼저 경제학의 문을 연 고정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시장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어떠한 배제 오류를 감수했는지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고정 경제학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기반으로 시장의 역학구조 아래에 보이지 않는 손,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다 라는 전제로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경제학의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적 기반으로 인정받아왔죠. 저는 이러한 고정 경제학자들이 감수한 대표적인 오류로는 경제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이다. 경제의 주체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이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실패라고 불리는 독과점과 정보의 비대칭은 시장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했으며, 인간의 이기성과 합리성 또한 사회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다른 경제학자들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보편타당한 진리가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험을 소개하자면 최후통첩 게임이 있습니다. 최후통첩 게임이란 실험 진행자가 실험 대상인 갑각을 두 사람 가운데 갑에게 10,000원을 주고 그에게 일정 정도 돈을 나누어 주라고 갑에게 지시합니다. 이때 10,000원 중 얼마를 줄지는 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갑에게서 돈을 받은 을은 제한받은 금액을 받거나 거부할 수 있는데,
만약 을이 거부하게 된다면 각각 을 모두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경제학의 기본 전제에 따르면 둘 모두 각자 합리적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게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갑이 10,000원 중 대부분을 가져가고 최대한 적은 X만을 을에게 주어도 을의 입장에서는 그 돈을 거부해서 수익이 0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돈을 받는 것이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얼마를 제시하든 을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합리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실험 결과는 이 기본 전제를 부정합니다. 어떻게 실험을 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최소한 40% 이상의 돈, 즉 4,000원 이상의 돈을 제시하였으며 을은 제시받을 돈을 받는 여부에 대해서도 전제와 무관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민족성에 따른 편차 또한 나타났다는 점에서 고전 경제학에서 시장이 정확함을 바라보기 위해 전제한 기본적인 원리가 역설적으로 본질적인 오류를 담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전 경제학자들의 이론은 이러한 오류가 전제되어 있을지라도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제시장 체제의 구조적인 원리와 법칙을 인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나아가 고전 경제학에서 정립된 이론을 근간으로 그것의 오류를 새롭게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경제학 이론이 도출되어 왔다는 점에서 오류가 오히려 발전과 최적화를 위한 원동력이 되는 긍정적인 양상 또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가 바로 행동경제학입니다. 행동경제학은 이성적이면 이상적인 경제적 인간만을 초점에 두지 않고 실질적인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여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경제학입니다. 이는 과거 경제학의 이론과 현실 간의 괴리가 사람이 갖는 여러 심리학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다양한 인간의 심리에 관련된 실험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예시로는 앵커링 효과, 즉 단드림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 기준이 고정되어 이루 행동까지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경제적인 가치란 초기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5만원의 물건을 판매할 때 그냥 5만원이라는 가격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원가 10만원이지만 50% 할인한다 라는 세일이라는 문구를 붙였을 때 소비자는 후자의 제품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저 5만원이라는 판매가 자체만을 생각할 개인의 합리성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경제학의 오류를 보완하는 행동 경제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형에 의한 의도적 오류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강예빈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의도적 오류를 이용해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를 합니다. 저는 예술 분야, 그 중에서 특히 초현실주의 작품을 통해 변형에 의한 의도적 오류를 규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르네 마그리트의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작품에는 파이프가 그려져 있었지만 그림 아래에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림 속 파이프는 아래의 문구에 의해 의미가 변하여 더 이상 파이프가 아니게 되었지요. 사람들에게 이 그림과 문구는 함께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 서로 상반되는 것, 즉 오류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관객들에게 파이프라는 단어가 이 그림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단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파이프라는 단어로 구분지어지지 않은 이 물체는 무엇으로 표현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언어의 한계성과 모순을 보여줍니다. 의미의 변화로 인한 오류는 작품을 망치는 대신 이 작품만의 고유성을 부여하고 관객들을 철학의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르네 마그리트의 통찰력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 속 화가가 그리고 있는 것은 새이지만 고개를 돌려보며 화가가 보고 있는 것은 새의 알입니다. 속담 중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라는 말처럼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이 실제 존재하는 대상과 일치한다 라는 현실적 문맥을 적절히 변형하여 만든 이 의도적 오류는 관객들에게 이 작품 제목 그대로 통찰력을 제시합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부하에 날아가는 새를 연상하는 모습은 통찰력의 이미지를 주고 이러한 사실을 유추하는 관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통찰력을 사용하게끔 만듭니다. 즉, 의도적 오류를 통해 관객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창의성을 자극하여 작품의 주제를 돋보이게 한 것입니다. 저는 앞서 살펴본 예시들과 같이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공상, 환상의 세계를 펼친 초현실적 작품들은 관습화된 사고를 깨고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의도적 오류의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이미지를 초현실적 이미지로 변화시킬 때 우리에게 오류로 인식된 이미지들은 새로운 창의성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오류를 접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 고정관념 너머의 개념들을 접하는 경험들은 현대의 미술, 문학, 영화, 음악 등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시를 들자면 서스펜스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이나 작가, 이상, 현대소설의 걸작으로 뽑히는 눈먼 올빼미 등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며 르네 마그리트의 어록을 읽으며 의도적 오류의 변화 파트 마치겠습니다. 초현실주의는 우리가 꿈을 꾸면서 가졌던 것과 유사한 자유를 실제 삶에서도 요구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현대적 재해수를 본론 부분을 맡게 된 보건정책관리학부의 이보민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창의성을 저해시키며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는 요소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인식의 변화 이후 오류의 사용이 창의성을 확장시키며 인식의 재발견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하기에 각종 분야에서 오류의 사용이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보는 곳에 방해 요소가 되었던 오류의 사용이 수정보다는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대상이 되어 사회를 더욱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요소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발표를 준비해가며 세 가지 분야에서 오류의 의도적 사용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도적 오류의 사용을 추가, 배제, 변화의 순으로 설명해가며 의도적 오류에 대한 견해를 제시해 나갔습니다. 단순히 관찰한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오류가 없는 완벽한 작품이 예술의 기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의도적으로 비현실적 요소와 이미지에 맞지 않은 텍스트의 타입을 통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갖다 주었고 이는 새롭게 예술을 인식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언급한 의도적 오류에 대한 배제에 대한 예시로 경제학의 개념을 설명하였습니다. 저희는 경제학의 범위는 상당히 넓고 학제별로 다루는 분야가 달랐습니다. 이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식당의 인식을 위해 의도적 오류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만일 기존에 제시된 개념에만 의존을 하고 의도적 오류를 감내하지 않았다면 경제학의 발전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예로 의도적 오류의 추가를 수학적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수식에서의 정확성과 정립된 공식으로 인해 수학에서는 오류를 활용한 예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도적 오류를 추가함으로써 이전의 정리보다 정의에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세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새로운 개념의 추가가 수학의 형적 발전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오류를 적용시킨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 점은 오류가 지닌 정답에 반하는 요소와 겉으로 드러낸 것의 오점의 측면에만 집중하지 않았으며 좀 더 다양한 인식에 방해될 수 있는 사실 오류를 배제하는 대신 역설적으로 의도적 오류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오류를 피드백의 대상으로 여기며 수정을 위해 노력을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사례들을 통해 오류의 활용이 더욱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드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 오류의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기보다는 역설적으로 인식을 전환하며 의도적으로 오류를 사용한 것은 각 분야의 학문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현상들에 오류라는 개념이 들어 좀 더 폭넓고 정확한 시각으로 사회적 문제들과 개념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를 통해서 저희 조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회화 이외의 창작의 영역에서 창의성을 위해 의도적 오류가 사용된 예로는 어떠한 것들이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 사용된 의도적 오류가 지닌 가치를 고려한다면 의도적 오류의 적용은 어디까지 통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펼쳐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 오류가 지니는 가치와 의도적 오류가 발표해 준 측면에 대한 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5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